당신이라는 이름의 기적. 백일감사 유영일. 우주 비행사들은 푸른 공 같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존재의 화학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뼛속까지 실감하면서 그와 동시에 신성한 무엇인가를 온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착륙하여 달 표면을 탐사했던 제임스 어윈은 강연 때마다 특수 제작한 구슬을 가지고 다니며 청중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달에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임무를 완수하느라 한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꽉 차인 스케줄 틈틈이 지구를 올려다보는 일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주복을 입은 채로 지구를 올려다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무언가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뒤로 젖히고 위를 올려다보면 지구가 요만한 크기로 보입니다. 청색과 백색 무늬가 새겨진 구슬을 들어 올리며 어윈은 계속합니다. 이런 것이 암흑의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뜻함을 지닌 살아있는 물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약하고 더덥고 부서지기 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공기가 없는 탓인지 달과 지구까지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손끝을 살짝 떼면 부서져서 조각조각 파편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연약해 보입니다. 지구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지구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농구공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야구공만해지고 골프공만해지더니 달에서는 결국 이런 구슬만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의 넋을 잃곤 했지만 나중에는 여리고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흑천지에 자리 잡은 작고 푸른 보석. 그것이 지구였습니다. 달 표면 위를 걸으면서 그는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점 하나로 존재하는지를 뼛속까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고독과 외로움의 절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구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거대한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떠받쳐주는 신성한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를 떠받쳐주는 신성한 손길을 느끼며 그는 지구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차게 삶을 긍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신성한 존재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어서 언제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존재는 언제나 나와 별개의 대상이었고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가
바로 여기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떠한 지적인 헤아림을 거치지 않고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지요. 그 신성한 존재는 어디를 가든 바로 내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디에서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만나 그분께 질문을 던지면 즉각 응답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 과정은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자마자 동시에 해답이 떠올랐고, 그것은 바로 신성한 존재의 계시였습니다. 저절로 그분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주 공간으로 떠나야만 이 지구상에서의 시끄러움과 복잡함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멈춤 단추를 눌러서 텔레비전 화면을 정지시키는 것처럼 내가 연기하고 있는 스토리 속의 나를 떠나서 자신이 속한 모든 관계의 그물망을 정주화면으로 만들어서 바라봅니다. 멈춤 단추를 누르고 정지화면으로 들어가 태초의 낯설음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때 그 시간 만나서 사랑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부모의 부모가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기이한 연속의 연속 동작 속에서 나 자신이 태어났음을 실감하게 되면 존재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살아서 숨 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화를 부리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하며 재우치는 것마저도 너무도 기이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잠자던 공주가 왕자의 손길 한 번에 부수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낯설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